테슬라 다이너 망했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테슬라 다이너 들어보셨죠? 2025년 중반에 엄청난 화제를 모으면서 오픈했던 그 테슬라의 레스토랑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직원들만 우두커니 서 있고 완전 유령 레스토랑이 됐다는 등 테슬라의 또 다른 실패작이라는 등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직접 파헤쳐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 왜곡된 보도예요. 언론이 얼마나 테슬라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과장된 내용을 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오늘 제대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테슬라 다이너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게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와 레스토랑, 그리고 드라이브인 영화관까지 결합한 완전 새로운 컨셉의 공간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위치해 있고요. 테슬라 차주들이 차를 충전하는 동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완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2025년 중간에 이게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난리였어요. SNS에 인증샷 올리려는 사람들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고요.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서 완전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죠. 다들 테슬라 브랜드의 새로운 시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고, 특히 옵티머스 로봇이 팝콘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엄청난 화제였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팝콘을 가져다 준다니 완전 미래에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26년 1월 7일, 그러니까 딱 2시간 전에 발행된 기사를 보니까요. 이 테슬라 다이너가 완전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제목부터 자극적이더라고요. 테슬라 다이너가 또 다른 암울하고 비관적인 이야기에 타겟이 됐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할 말이 참 많더라고요. 기사에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12월에 방문했을 때 봤더니 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더라, 이런 일화성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두 번째,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12월 어느 날 방문했더니 홀에 손님은 몇 명 없는데 직원들만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처음에 있던 참신한 아이템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로봇이 팝콘 서비스를 해주던 게 없어졌고, 메뉴판에 있던 특정 메뉴 아이템들도 사라졌다는 얘기죠. 네 번째, 유명 셰프 에릭 그린스펀이 2025년 11월에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셀러브리티 셰프였는데 테슬라 다이너의 메뉴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오픈하고 몇 달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서비스가 느리다는 불만이에요. 음식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 패스트푸드나 캐주얼 다이닝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다는 불만이 있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 최근에 구글이랑 옐프 같은 리뷰 사이트에 올라오는 평가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리뷰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기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이 모든 게 테슬라라는 회사가 겪고 있는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워낙 양극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브랜드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테슬라 다이너를 지속 가능한 레스토랑 사업이라기보다는 실패한 브랜딩 마케팅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테슬라 다이너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완전 다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이 기사의 서사 자체가 과장되고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미디어가 테슬라를 다루는 방식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신기함이 사라지는 건 정상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소든 처음 오픈했을 때는 난리가 나잖아요. 특히 테슬라처럼 유명한 브랜드가
그것도 다이닝과 슈퍼차징과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결합한 완전 독특한 목적지를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초반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인스타그램 효과죠. 다들 인증샷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기 붐이 가라앉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특히 그래요. 경험형 장소들, 팝업 어트랙션들, 유명인이 지원하는 레스토랑들 다 똑같은 패턴을 거치거든요. 처음에 완전 핫하다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초기에 엄청난 줄과 소셜미디어 화제를 인정하면서도 정상 운영 수준으로 돌아온 걸 마치 다 죽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 억지죠. 실제로는 이런 안정화가 건강한 신호예요. 하이프에 의존하던 트래픽에서 꾸준한 단골 고객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진짜 핵심 팩트 들어갑니다. 실제 성과 지표를 보면 유령 도시라는 주장과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요.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테슬라 다이너가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100만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평균적인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맥도날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패스트푸드 체인이잖아요. 그 맥도날드의 평균 매장 매출을 테슬라 다이너 단일 매장이 넘어선 거예요. 이게 망해가는 레스토랑의 모습인가요? 절대 아니죠.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4분기 동안 햄버거를 3만 개 넘게 팔았어요. 3만 개요. 그리고 감자튀김은 무려 8만 3천 개 넘게 나갔어요.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강력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전국에 수천 개 체인을 두고 대량 마케팅을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슈퍼차저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단일 매장,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완전 엇갈린다는 거예요. 기사랑 비슷한 다른 글들은 특정 비수기 방문 시간대에 주차장이 반쯤 차 있고 손님이 드문드문 있더라는 식으로 묘사하는데요. 최근에 다른 증언들은 완전 정반대예요. 2026년 1월에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올라온 포스트를 보면요. 오전 11시에 80개 슈퍼차저 충전 스팟 중에서 50개가 사용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를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할리우드에서 거의 한 자릿수 차이로 가장 붐비는 다이너라고 평가했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레딧, 그러니까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전혀 비어있지 않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는 이런 텅 빈 레스토랑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부정직한 반테슬라 쓰레기 기사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테슬라 다이너는 솔직히 말해서 오픈 초기에 있던 그 논스톱 서커스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애초에 지속 가능하거나 의도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픈 초기에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리는 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망해가고 있거나 텅 빈 휴게소 수준이냐? 절대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죠. 이게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차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탄탄한 매출을 올리고 로스앤젤레스라는 EV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한 지역에서 브랜드 편의시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테슬라 다이너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를 이해해야 해요. 이게 그냥 일반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 차주들이 충전하는 동안 시간을 유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기획된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일부 변화들, 예를 들어 옵티머스 로봇 팝콘 서비스가 사라진 거나 특정 메뉴가 빠진 거, 이런 건 운영 효율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정이에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뭐가 효율적이고
뭐가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지 파악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예요. 유명 셰프 에릭 그린스팬이 2025년 11월에 떠난 것도 이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셀러브리티 셰프들은 보통 레스토랑 오픈하고 초기 메뉴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 확립되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컨설팅 형태로 참여했다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느리다, 가격이 비싸다, 이런 불만들도 사실 어느 레스토랑이든 있는 얘기예요. 특히 새로운 컨셉의 장소에서는 운영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이라는 위치, 그리고 테슬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구글이랑 옐프 리뷰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이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초기 하이프가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신기해서 후한 점수 주다가 시간 지나면서 더 냉정하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는 절대 아니에요. 언론이 왜 이렇게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클릭베이트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이 클릭을 더 많이 유도하거든요. 테슬라 망한다, 이런 제목이 테슬라 잘 나간다는 제목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아요. 둘째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양극화된 시각이에요. 머스크는 정말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셋째는 전통 미디어가 전기차 산업과 테슬라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팩트는 팩트예요. 4분기에 100만 달러 넘는 매출, 맥도날드 평균 매장을 넘어서는 성과, 3만 개 이상의 버거 판매, 8만 3천 개 이상의 감자튀김 판매, 80개, 충전 스팟 중 50개가 오전 11시에 사용 중인 현장 증언, 할리우드에서 가장 붐비는 다이너라는 평가. 이게 다 실제 데이터고 현장 증언이에요. 테슬라 다이너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초기 하이프가 지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고 테슬라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토타입으로서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론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에요. 테슬라가 또 혁신적인 시도를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존의 부정적인 서사가 실제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 다음에 테슬라 관련 부정적인 기사 보실 때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 실제 팩트가 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팩트 기반의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I love 9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